자, 지금 이 택배 노조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그 노조에 소속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여의도 우체국 건물에서 농성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지방에 있는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다 모일 거라고 합니다. 또 이 한편에 지금 카카오가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네이버와 시총 넘버 3를 놓고 지금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세 총액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480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92조, 네이버가 63조인데 카카오가 지금 63조로 불과 네이버하고 한 4천억 차이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LG 화학이 58조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자, 카카오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이 카카오의 지금 중요한 핵심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등 이 주로 플랫폼 산업이 약진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오늘 이야기로는 직방이 부동산 플랫폼 중개에 진출해서 중개사와 수수료 갈등 우려가 되고 있다. 디지털을 이용해 가지고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VR 3D 지도로 앉아서 매물을 체크한다. 이제 집 보러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달부터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수도권 아파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착이 되면 국내 중개시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거래가 성사되게 되면 직방의 이용료를 떼주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소들이 총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방이 VR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자가 집을 보려면 공인중개사와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직방 앱을 통하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매물 상태를 확인하는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이 디지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 내부를 촬영한 VR 영상을 통해 도배, 백지, 싱크, 화장실 수리 여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해주면 더 많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실제 매물만 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계약은 이제 대면에서 하지 수억, 10억이 넘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면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이 직방이 구축한 직방 라운지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앱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가 정착하려면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카카오 택시처럼 이제 직방이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성사시 직방이 공인중개사한테 이용료를 떼간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직방에 내는 이용료만큼 자기가 받을 내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제2의 타다가 되고 제3의 카카오 택시가 되겠죠. 참 기가 찬 세상이다. 오늘 미국에서는 모바일로 차를 사고 자판기 빌딩에서 차를 찾는 중고차 유통 혁신이 일어났다.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카바나라는 자판기 타워를 소개했습니다. 매경이요. 중고차 업계의 아마존이다. 2012년 창업 후에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토큰을 넣고 차를 받는다. 숨은 결함은 디지털로 360도 확인된다. 중고차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소비자가 차 품질 만족 못하면 7일 내에 조건 없이 반품해주는 파격도 있다. 자, 그래서 중개차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개하고 이걸 이제 보고 마음에 들면 중고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바나가 실내 디지털화를 이뤘다. 홈페이지에 매물을 매우 편리하게 360도 회전시켜 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흠집 등 손상이 있는 부위를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내부 모습 역시 상세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눈으로 보더라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이제 사겠다고 결정을 하면 돈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이 토큰을 받아가지고 카바나의 벤딩 머신, 즉 자동차 판매기에 가서 누르면 이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는요, 요즘 배달 인력이 워낙 늘어나서 배달맨 친구를 데려오면 배민, 요기요, 쿠팡, 이처 같은 배달 플랫폼들이 오토바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5일 고정시간 근무에 4대 보험 보장, 인센티브 지급, 강남, 서초, 용산은 배달 건수 채우면 50만원, 다른 업체 기사 들어오면 30만원, 이렇게 이제 기사 확보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까지도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기사 부족 현상이 배달 플랫폼에 아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쿠팡은 지난해 단건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비를 다른 업체의 2배, 그러니까 지금 한 2,500원이면 5,000원까지 주면서 배달 기사를 끌어모았고, 최근에는 배달 기사를 추천하면 300만원 오토바이를 주는 이벤트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준정규직인 이저 친구를 모집하는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대신 월급과 실적 수당을 받고 3개월 단 계약직을 거쳐 주 5일 근무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지금 정규직이 된다고 합니다. 배민은 지난달부터 배달 수요가 많은 강남 서초의 신규 배달 기사에게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줘서 이탈을 막고 첫 배달 완료 5만원, 4주 동안 700건 완료하면 25만원의 추가 지급도 약속했고, 요기요는 배달이 많은 점심 저녁 시간에 건당 2,000원에서 2,500원을 더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배달 앱 시장이 한 10조 정도로 1년 만에 85%가 성장했어요. 매일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일반 식당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고급 식당까지 배달을 하고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엔젤리너스 같은 카페, 간식업체도 배달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 영업을 못하던 PC방은 손님에게 팔던 컵밥 같은 음식을 배달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배달 기사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 증가율이 배달 시장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확산되면서 기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배달 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여러 개를 싣고 갔는데 이제 배달 앱들이 단건으로 가면서 기사들이 더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 시장 점유율이 배달의 민족 60%, 요기요 23.8, 쿠팡 이처 15점인데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만 결제 금액이 2020년 작년에 12조 2,008억이랍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이직률이 20년 만에 최고다. 구인난이 심화되었다. 더 좋은 직장을 찾는 직원들이 늘어났다. 미국 기업들이 일손 부족으로 이게 좀 고생하고 있다. 채용 공고도 930만 건이다. 이탈하는 직원 붙들려고 야단이다는데, 이런 미국의 이직률의 배경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로 실업수당을 엄청나게 준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노동자의 3분의 1이 긴 노동자로 주로 배달 같은 데 종사하고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안 되면 그냥 배달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직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배짱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게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처음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니 이런 플랫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카카오 택시 플랫폼이 생겼을 때, 타다가 생겼을 때 다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소비자도 그리고 그런 기사나 식당도 나중에 다 피해자가 됐죠.
자, 지금 배달 산업 확대에 따라서 배달업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지금 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에 비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의 인센티브가 적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이 파업에 돌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 다수가 택배 종사하는 나라, 점점 많은 것들이 배달로 가는 이 현실에서 지금 식당 하는 사람이 이제 식당이 망해버립니다. 배달 전문 식당 체제로 가게 되면 그 배달에 특화된 몇 개만 살아남지 기존 식당의 절반 이상은 배달 식당이 안 되는 데도 많을 거예요.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식당이 망하고 택배 기사가 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다 택배 기사로 쏟아질 때 한국의 최대 이 직업이 택배 기사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소매업에서 중간에 소매업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는 인터넷에서 소싱되어서 전자상거래로 그냥 배달해서 사고 또 음식도 배달로 그리고 택시도 플랫폼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배달시키고 택시를 타는 것까지도 다 플랫폼으로 가게 됐어요. 그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수익을 양쪽에서 뜯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유통구조에서 있던 유통이라는 중간 유통이라는 단계가 생략되어져서 나타나는 이득이 좋다라고 느끼는 이 느낌이 이제는 좀 있으면 한마디로 플랫폼에 의한 행포로 가게 될 거다. 지금 미국에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5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빅테크 기업은 저대로는 독점으로 못 버틸 거고 해체 작업에 미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에서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배달 노동자라는 것은 젊었을 때 잠깐 할 일이지 그 일을 나이 들어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서민 망치는 배달 그리고 플랫폼 사회를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강력하게 규제 법안을 두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플랫폼 기업이 필요합니까? 저거는 중간에 앉아서 뜯어먹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업 없을 때 택시를 못 탔습니까? 플랫폼 기업 없을 때 중국집 음식을 못 시켜 먹었어요? 집에 베개 냉장고에 붙여놓은 판촉물에 보고 전화 한 통만 돌리면 다 시켜 먹었어요. 그때도요. 배달료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는 이 시대에 물건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상거래로 사면 기존의 유통망을 단축해서 싸다고 했지만 이제는 온갖 저질 물건들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플랫폼이 망치는 세상, 플랫폼 기업이 망치는 세상, 이 거강꾼들을 제거하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 혁명 21은 이걸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